안녕하세요. 대한비만학회의 비만 바로 알기 프로젝트 비발의 MC 이유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기다리고 흥미를 갖고 있었던 주제인데요. 두 선생님을 모시고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미라고 하고요. 임상영양을 전공했고 대한비만학회 전 부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삼본병원 김승희라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이 다이어트를 해서 10kg를 뺐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이어트가 바로 키토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이 키토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하고 다른 걸까요? 그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량을 내는 영양소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지방, 그래서 주로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되겠죠. 그것들이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인데 이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는 그런 식사가 다양한 것들이 있고 키토 다이어트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지방을 갖다가 많이 그냥 무조건 먹다 보니까 해로운 지방이 많이 들어와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럼 지방의 좀 질을 좋은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방을 갖다 줄이기 좀 종류를 바꾸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그렇게 조절을 하지만 우리가 단백질도 조금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탄수화물 줄이면서 다양한 그런 식사 방법들은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저탄수화물 식사는 역사가 좀 오래되었는데요. 1950년대부터 이미 논문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 애킨스 다이어트라고 해서 미국 의사 애킨스를 통해 가지고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황제 다이어트로 좀 많이 유행했었고요. 또 2000년대에는 들어가지고 저탄고지,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저탄수화물 식사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많습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한 황제 다이어트. 이거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면 또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배고프지 않다는 점이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탄수화물 식사 다이어트를 할 때 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연구에서 나왔던 것들은 지방을 좀 이렇게 먹을 때 좀 더 그 건강에 위해가 더 적은 건강한 지방으로 이렇게 맞췄고, 그리고 총 칼로리도 제한을 해서 조금 엄격하게 관리를 한 상태로 그 연구 결과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연구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총 칼로리 줄이거나 그 성분을 제한하지 않고 무턱대고만 먹게 되면 오히려 체중 감량에는 실패하고 건강에 위해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식품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이해 없이 탄수화물 제한식을 하게 되면은 특정 영양소는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양소는 너무 많이 먹게 들어와서 이제 건강에 위해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고기를, 그것도 양념갈비를 4, 5인분을 한 번에 먹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방법일까요? 우리가 이제 양념갈비 이렇게 되면은 고기는 물론 탄수화물은 없이 지방하고 단백질이 있지만 그 양념에 상당히 많은 양의 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도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우리가 다른 탄수화물에 비해서 당류는 건강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먹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양념 소스 보게 되면 한 반컵 정도의 당이 한 30에서 한 40g 정도 좀 들어가는데 그 정도쯤이면은 사실은 하루에 먹어야 될 당의 제한 수치를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 정도까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스에 당, 또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는 지금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고기나 양념, 소스, 뭐 드레싱 이런 걸 항상 같이 먹게 되는데 소스나 양념류를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 중에 저탄, 고단 이런 다이어트도 있는데 이 다이어트 기법은 좀 더 좋은 방법이 되는 걸까요? 저탄고단 다이어트는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그러한 식단이 되는데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랑 좀 차별점은 이 식단에서는 지방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함량의 단백질 섭취를 위주로 하다가 점차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방 섭취는 조금 계속해서 제한을 하는 그런 식단이 됩니다. 예전에 영국의 황태자비가에서 이 식단을 해서 체중 감량을 좀 성공하고 해가지고 좀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 성분인 것 같은데요. 이 단백질 좀 많이 섭취해도 괜찮은 걸까요? 과한 단백질 섭취는 또 건강에 위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만성신부전처럼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에서는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를 하면 건강에 또 안 좋은 그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팁이 있을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모든 다이어트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단백질을 갖다가 어떤 식품으로 먹을지를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양념갈비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갈비같이 육류는 굉장히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 급원을 기름기가 적은 육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선 종류들 그다음에 아니면 왜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 식품들도 있거든요. 콩이나 뭐 두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사용하고 기름기 있는 육류 섭취의 빈도를 좀 줄여나가면서 같이 아울러서 충분한 양의 채소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좀 건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식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좀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는 섭취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할 때 탄수화물 종류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또 단백질은 좀 더 건강하게 드시고 또 포화지방은 줄여나가는 그러한 식단으로 한다면 체중 감량을 성공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리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채소와 같은 다양한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신 두 분 선생님께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만학회의 비만 바로 알기 프로젝트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